안녕하십니까. 파미데일리 김지한입니다. 오늘은 큐라클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좀 과감한 제목으로 최근에 유료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큐라클, MT브라더스, 기술 수출 자신감, 뻥카인가 찐카인가. 이거 굉장히 좀 도발적인 어떤 제목으로 기사를 하나 쓴 것 같은데요. 이 MT브라더스는 이제 큐라클이 최근에 맵틱스랑 신약을 좀 같이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이프라인 앞에 프로젝트명이 다 MT가 붙어요. MT101, 뭐 MT103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일이 다 적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MT브라더스라고 좀 다소 좀 도발적인 제약 바이오 기사에서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그 제목을 하나 잡았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들을 좀 굉장히 좀 앞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썼냐 그러면 보통 약이라는 게 동물 실험도 좀 끝나고 또 이제 뭐 어느 정도 임상, 뭐 하다못해 일상 정도 진행을 하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든가 뭐 그러면 약간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거기 회사 측에서는 또 한 발 더 나가서 마우스 실험 끝내고 뭐 임상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영장류 실험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동물 실험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회사 대표님, 그리고 보도자료, 그리고 또 제가 또 재차 이거 좀 너무 윗선에서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주가 띄우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회사 측에 이제 뭐 또 물어봤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선은 뭐 한번 보시죠. 임상 일상 하기 전에 기술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게 이제 뭐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점잖은 멘트인데 대한민국 바이오 업계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동물 실험 단계에서 기술 수출이 될 때는 물질이 진짜 좋아야 됩니다. 어지간히 좋아서가 아니라 물질이 정말 좋아야 되고, 좋아서만 되느냐? 좋아서만 좋다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빅파마들한테 다 인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빅파마들이 단순히 뭐 논문 보고 발표하는 것만 가지고 기술 도입할 거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그 물질이 효능이 있는지, 보통 이제 비밀 계약 맺고 또 이제 물질 좀 가져가 가지고 자기네들 실험실에서도 막 해보지 않습니까? 그 자기네들 갖고 있는 또 개발하는 약이나 또 개발된 약하고 또 칵테일도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병용도 한번 해보고, 물론 뭐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단위로 해서 해보겠지만 실제로 다 해봅니다. 그 1년의 과정을 다 거치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거 해가지고 오케이 되면 그때부터 딜 협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진행됐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문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좋은 물질 개발했고, 이 물질 지금 빅파마들이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고, 우리 그 데이터들 다 업데이트 해줬고, 그 중에서 몇몇은 자, 그러면 우리 비밀 유지 계약 해가지고, 자, 우리 물질 이전 계약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가져가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러고도 니들이 말했던 그런 효능이, 논문에서 봤던 그 효능이 확인이 되면 우리 사갈게, 뭐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이만큼 됐단 얘기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 여기 써놨죠. MT10이라고, MT103.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침없이 유재현 그 큐라클 대표가 이제 이렇게 이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사실 큐라클 하면 우리 망막 질환 치료제 CU06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파이프라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이게 더 기술 수출되는 그 시기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더 빨리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무르익은 상태에서 뭔가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얘기 보면요, 자기 속으로는 연내될 것 같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굉장히 지금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어서. 아니, 근데 이게, 이 시점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유 대표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 게 언제냐면 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회사들 다들 주가 띄우려고 뭐 자기네들 물질 뭐 좀 최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저는 안 뒀어요. 그래서 요 앞전에 제가 CU06 기사를 먼저 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묵혀놨었어요. 이건 좀
아직 동물 실험 단계고 하니까 이거를 뭐 그대로 내가 받아쓰기 해가지고는 이거 좀 투자자들도 혼란스럽고 저도 시장에서 너무 신뢰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묵혀두던 아이템이었어요. 그런데 3월 12일 날 맵틱스 큐라클 요 차세대 항체 치료제 개발 박차를 가한다. 글로벌 기술 이전 타진한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는 사실 이 보도자료는 안 쳤어요.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다수의 파트너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전임상 단계에서, 그러니까 동물 실험 단계에서 조기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대놓고 지금 밝혔죠. 그럼 지난달 25일에 유재현 대표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와 그리고 큐라클의 3월 12일자 보도 자료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 3월 말에 요 기사 쓰기 직전이 되겠죠. 이게 기사가 언제 나갔습니까? 3월 24일 날 나갔는데 아마 23일이나 뭐 그 전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연락을 제가 했어요. 연락을 해서 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답변이 똑같았어요. 기술 수출 협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 2, 3잖아요. 맞죠? 1, 2, 3. 회사가 이게 앞서가지고 기술 수출 성사 가능성을 이렇게 여러 경로로 확인시켜 주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우리가 막 그 취재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제약사나 바이오사들 뭐 자기네들 물질이 어떻고 효능이 어떻고 안전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 막 청산 뉴스처럼 쏟아냅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자들은 항상 물어보죠. 자, 그래서 끝까지 개발할 거냐, 기술 수출할 거냐. 그러면 뭐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다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합니다. 거의 뭐 20군데 만나면 19군데는 기술 수출이 목표예요. 그러면 기술 수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떠냐 이러면 아유, 우리 아직 뭐 안정성 데이터도 안 나왔고요. 우리 아직 효능 데이터도 아직 안 나왔고요. 아유, 기자님 뭐 요즘 분위기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좀 뭐 물질 괜찮으면 전임상 단계에서 뭐 빨리빨리 사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도 빅파마들이 많이 당해가지고 어지간한 데이터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좀 그런 부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최근에 어떤 제약 바이오의 어떤 분위기에 비춰봤을 때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입장에선 그래요. 이게 뭐 요 기사에도 써놨는데 이거 정말 제 속마음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958억짜리 오늘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회사예요. 작년에 그 프랑스 떼아로부터 CU06 기술 반환되면서 뭐 시가총액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죠. 이 작은 회사가 진짜 센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신감을 내비치는 건지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여기 뭐 우리는이라고 써놨는데 이 우리는 기자들도 속고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속고 우리 정말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제약사 바이오벤처가 그 남발하는 벙커에 저희가 속고 또 속았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5년 차인데 처음에 한 1, 2년 차 때는 정말 많이 속았어요. 뭐 사실 개념도 잘 없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랑 다르게 제약바이오는 크로스 체크가 잘 안 돼요. 정말 힘듭니다.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체크를 하기가 쉬운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파이프라인이 다 다르고 약을 개발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잘 몰라요. 다른 제약사들도. 그리고 파트너사는 저 뭐 지구 반대편에 있지. 이거 어떻게 저희가 검증을 합니까? 이메일 같은 거 보내도 해외 뭐 그런 회사들한테 이메일 보내도 답장도 안 옵니다. 작년에 여기 그 큐라클 같은 경우 CU06 기술 반환됐잖아요. 제가 떼야 이노베이션인가요? 거기 그 기술 도입하고 기술 수출하는 기술 도입하는 거죠. 그 파이프라인 도입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그 떼야 그 회사에다가 이메일을 직접 보낸 적이 있어요. 전화번호는 뭐 아예 없고 해서 이메일 보내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영어로 물어도 보고 했는데 답장조차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속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정도 뭐 저는 좀 둔감한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 연차 되면 이제는 이제 쉽게 뭐 그래? 뭐 이러지는 않죠. 뭐 보셨다시피 이런 혹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묵혀두지 않습니까? 묵혀뒀는데 이걸 자꾸 끄집어낼 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래 한번 써보자. 근데 제목이 이게 뻥카냐 찐카냐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 앞에 소두가 좀 길었죠.
재밌게 들어주시리라 생각하고 저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첫 번째 그 챕터에 그 제가 이제 써놨는데 사실 이게 정말 지금 시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얘기거든요. 기술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해야 됩니다. 기전이 특별하든지. 그러니까 그 기전이 특별하다는 거는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한번 치료를 해보겠다.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비슷한 기전 속에서도 아주 효능이 특별하든지 무조건 특별해야 됩니다. 남들 다 하던 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 발 더 나아가는 연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 한 발 더 나아가는 그 연구들 중에 대한민국의 듣보잡 바이오 회사를 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내부에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 왜 저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임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치료제가 있거든요. 있어서 뭐 아마케에서도 만났는데 다국적 제약사 기술 수출 한 해 만에 그런 얘기 막 했었는데 최근에 그 회사가 뭐 이 회사를 이름을 국가를 이야기하면 대충 눈치를 채실 것 같으니까 하여튼 뭐 저기 유럽도 아니고 아시아도 아니고 그 이상한 나라 이상한 국가에 기술 수출했는데 그것도 기술 수출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로 저는 실패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여튼 아주 특별해야 됩니다. 기술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확실한 특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의 취재 포인트는 뭐냐면 유재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MT 브라더스 MT101과 MT103은 얼마나 특별한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자료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 특별함 한번 살펴볼게요. MT103 같은 경우에 유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 상황, 기전, 효능 모든 면에서 시장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해서 뭐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고 좀 어려운 놈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쉽게 되는 놈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 MT103은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망막질환 치료제입니다. 뭐 당뇨병성, 황반변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안구에 찌르는 주사제. 이것도 안구에 찌르는 주사제예요. CU06 같은 경우에는 눈에 주사 안 찌르고 먹어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아주 뭐 몇 단계를 뛰어넘은 치료제라면 이거는 우리도 눈에 찌르는 주사제야 이런 컨셉이에요. 그럼 이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저는 애매했어요. 자, 유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망막 질환 치료제 시장 50조 원이다. 근데 이 시장에서 치료제가 4개뿐이다.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루센티스, 아일리아, 에일리아, 바비스모. 근데 아일리아만 해도 제가 알기로 매출 한 1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4개 치료제로 10년에서 20년밖에 못 쓴다. 그러니까 항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효능이 떨어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 얘기까지는 유 대표님이 안 해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기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라 그럴까 주사제 있잖아요. 이게 안구에 찌르는 안구 주사제. 이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보통 이제 1년에 한 딱 살만할 정도만 눈에 찔러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4번에서 한 5번 요 정도 찌릅니다. 그리고 좀 많이 찌르시는 분들은 뭐 10회 가까이 찌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석대로 하면 그 정도 찔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사가 한번 찔렀죠. 그러면 이렇게 항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찌르면 또 팍 칩니다. 예.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확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찌르면 그래도 항체가 생기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당장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찔러야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다 내려오기 전에 있죠. 이쯤에서 만약에 찔러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항체 곡선, 이 내성이 이렇게까지 튀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 내려와요. 그래서 내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 같은 주사 찔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사 바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보톡스입니다. 보톡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또는 6개월 단위로 그냥 찔러주면 내성 없이 찔러주면 괜찮은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화류계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얼굴 모습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이라도 좀 뭐라 그럴까 효능이 떨어지려고 하면 또 찔러요. 2달 지나서 또 찌르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내성 생겨가지고 더 이상 그거 못 찌르는 거예요. 또 약 바꾸고 약 바꾸고 그런 식인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좀 뭐 갑자기 보톡스 얘기를 해갖고 좀 애매하긴 한데 좀 얘기를 좀 드리자라면 근데 이제 이게 4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내성 곡선을 이제 최대 저로 찍은 상태에서 쓰고 해도 내성이 완전히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오래 쓸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이거 갖고 최대 써봐야 10년. 진짜 미친 듯이 막 한 개 5년씩 쓴다고 쳐도 20년. 예,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년은 정말 드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이거 10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4개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다른 그 뭐랄까 항체 치료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글로벌 판세를 보면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4개밖에 안 나와 있고 순서로 따지면 5번째라는 얘기입니다. MT103이. 이게 아직 뭔 약인지 모르겠는데 판만 놓고 보면 얘기는 되죠. 장사 다 잘 된대요. 아, 그러냐. 확실한 설득력을 가진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는. 자, 다음으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화면 조금만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MT103은 이중항체 치료제다. 근데 이게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바비스모하고 요 약 4개 중에 제일 비슷한 게 이제 이 바비스모랑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뭐냐면 이제 그냥 신생혈관 생성을 좀 막아주는 그 항 VEGF 그 치료제인데 이것도 바비스모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신생혈관 발현을 줄여서 부종을 좀 줄여서 시력을 개선하는 그런 치료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비스모는 뭐가 있냐면 그것도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혈관 내피 기능 장애를 좀 케어하는 그 효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CU06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깃이 좀 불분명한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치료제라면 바비스모 같은 경우에는 타깃이 있어요. 단백질을 하나 좀 정확하게 타깃을 해가지고 혈관 내피의 이제 염증 발현을 좀 줄이고 그 내피세포 요걸 좀 뭐라 그럴까 단단하게 잘 싸매가지고 혈관을 좀 건강하게 만들면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신생혈관 억제하는 그 2가지 원 플러스 원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MT103도 사실 똑같습니다. 이 바비스모랑 똑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약간의 성분이 달라가지고 5번째 치료제로 먹힐 만한 그런 상황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면 다 이해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유 대표님은 이제 비교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시장 상황에서 막 이게 진짜 막 혁신적이고 파괴적이고 이때까지 없던 어떤 방식 이런 게 아니라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만든 치료제야. 그런데 이게 5번째야. 그런데 지금 글로벌 그 안티 VEGF 그 신생혈관 억제하는 망막 질환 치료제 중에 제일 짱 먹는 게 아일리아인데 그거보다 효능이 괜찮아. 5번째 치료제인데 아일리아보다 효능 괜찮으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뭐 단순히 뭐 너 밥 먹었어? 잘 지냈니? 그런 연락이겠습니까? 야, 그 물질 뭐 이번에 동물 실험한 거 데이터 어떻게 됐어? 아니, 네가 안 그래도 업데이트 해준 거 봤는데 야, 정말 놀랍더라. 이거 진짜 될 것 같은데 미팅 한번 하자.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잘데기 없이 연락 오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비교 실험을 해봤는데 알리아보다 MT103이 좋더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MT103하고 아일리아 비교 실험 있잖아요. 이거를 그 서울 아산병원의 안과 연구팀한테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해보니까 신생혈관 생성 억제 그 부정 감소 효과는 아일리아보다 더 뛰어났고 둘이 비교해 보니까 물론 사람한테 한 건 아니에요. 동물한테 한 겁니다. 그다음에 혈관 누수 소위 말해서 아까 그 바비스모 갖고 있는 그 기전을 갖고 있다 그랬죠. 혈관도 굉장히 좀 단단하게 잘 막아놔서 혈관 안에 건강도 굉장히 좋고 혈관 밖에 있던 염증 인자들도 혈관 속으로 안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로 좋더라. 혈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요? 혈관 내피 기능 장애가 어떤 거냐면 아유, 잘 됐네요. 제가 이게 옛날에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뭐 계속 못했는데 혈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혈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는 이게 파이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벽돌 모양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벽돌 모양이 이렇게 뭐랄까 일자로 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벽돌이 이게 양쪽으로 이제 벽돌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줄져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사이에 쉽게 생각하면 계란 그 우리 삶으면 그 껍데기 까고 나면 또 투명한 막 하나 있잖아요. 뭐 그런 게 하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사이사이에 이 사이사이에 그런 막이 있어가지고 여기 혈관 밖에 있는 어떤 각종 이물질들 있죠. 이거를 걸러주는 그 하수구 막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그 어떤 뭐 이물질들이 빠져나갈 때도 어떤 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통행을 관장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혈관은 이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어떤 염증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안에 있는 염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건강이 좀 뭐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이게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밖에 있던 염증 인자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혈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증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어, 골마 터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세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 안에 이제 박살나겠죠. 그렇죠? 그 박살난 것들이 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다 확산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혈관 건강이 좋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안팎으로 통행 역할을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안 좋으면 이제 안에 있는 또 그 염증 인자들이 또 밖으로 나가서 또 확산이 되는 거고 계속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혈관이란 거는 길이잖아요. 피가 흘러가는 그런 길인 거잖아요. 길에 안에 길 안쪽에 그러니까 쌓여있던 그 세포들이 죽어갖고 다 막아놓는 거예요. 우리말에서 떡진다 그러죠. 그 닦지 않듯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잘 못 흐르겠죠. 혈관이 막혔는데 터집니다. 터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피는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혈관을 하나 만듭니다. 옆에다가. 근데 처음에 있던 그 혈관만큼 강하질 않아요. 굉장히 어설픈 길을 우회로를 하나 만듭니다. 약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새로운 우회로를 만드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약한 그런 혈관을 하나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염증인자 들어오고 이미 약한데 또 터집니다. 그럼 이게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터지고. 예. 이게 이제 온몸으로 가서 온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뭐 계속 이게 세포가 죽으면서 또는 죽는 과정에서 염증 인자가 계속 관여하는 거거든요. 염증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몸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악순환 사이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혈관 건강 한번 망가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질환으로 다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약식으로 설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음, MT103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정확하게 하나 타깃을 해서 혈관 어떤 내피 기능 장애, 그러니까 혈관 건강을 굉장히 좀 좋게 하면서 이런 신생혈관 생기는 것도 좀 억제를 한다. 그래서 염증 발생을 최소화해서 시력 개선을 도모하는 그런 치료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제가 이게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MT 103은 대충은 알겠어. 뭐 정확하게 뭐 김지한 기자가 단백질이 뭐 어떤 단백질을 케어하고 뭐 이런 설명은 잘 안 해줬지만 대충 뭔지는 알겠어. MT101은 뭔데? 왜 이거를 두 개 짬뽕을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조금 더 이야기를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MT101은 일단은 MT103만큼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사 측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뭔데? 그게 뭔데? MT101은 단일항체, MT103은 이중항체. 예, 좀 다르죠. MT103은 뭐냐면 그러면 MT101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알파. 예. 그러니까 MT103과 MT101을 묶어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MT101은 그 자체 단일항체 단백질 하나 딱 타깃하는 거 하나로 만들어진 거고 MT103 같은 경우에는 MT101에 첨가제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두 개를 타깃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사에 묶어서 씁니다. 제가 파이프라인 묶어서 기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묶어 섰습니다. 그러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T101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거의 효능에 따라서 MT103의 효능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MT101은 뭐 그 자체 물질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의 어떤 효능도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아까 제가 어떤 단백질을 타깃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요 101 잘 들으시면 이제 아 신생혈관 억제하는 건 알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뭐 기사 순서대로 그냥 쭉 가볼게요. 따로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내용 순서대로 그냥 쭉 방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T101은 단일 항체 치료제고 MT103의 기반이 되는 물질인데 지난 11월 달에 충남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한테 외주를 줘서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놀랍다. 그래서 이제 신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그 앞타바이오 기사 쓰면서도 이제 몇 번 봤는데 신장이 손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몸 안에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장에서 그걸 걸러줘 가지고 뭐 남은 거를 이제 소변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름망에 단백질 같은 분자 크기가 굉장히 큰 것들은 다 걸립니다.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신장에 이 거름망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단백질이 빠져나갑니다. 그게 이제 뭐 알부민이니 뭐 크레아틴이니 뭐 그런 비율들을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망가지면 소변에 별의별 게 다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 계속 헤매네요. 여기 혈중 크레아틴, 그 다음에 이제 요소 질소 농도 이런 등의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제 MT101을 주사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맥 주사를 알고 있어요. 주사제 이거를 맞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예전보다 좋아져서, 그러니까 이게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라기보다는 이 질환을 앓게 만든 어떤 쥐를 상대로 했겠죠. 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음, 굉장히 그 거름망 효능이 막 올라가서,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회복이 돼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전보다 많이 걸러져서 나오더라. 거기다가 만성 신부전, 약간 질환은 다른 거죠. 여기는 급성 신손상이고, 그러니까 신장 손상된 거고, 이건 신부전 상태에서는 그 뭐냐 신장 손상하고 신장 섬유화, 그런 악재하는 특징들이 확연히 나타나더라. 근데 김 기자님, 아까 전에 또 다른 효능 하나가 혈관이라면서요.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면 신장 기능이 개선이 됩니까? 이런 의구심을 또 가지실 수가 있잖아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어, 제가 만약에 앞타바이오 기사를 안 썼으면, 이거 잘 연결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앞타바이오의 급성 신손상 관련해가지고 치료제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거랑. 결국에는 신장의 어떤 뭐라 그럴까, 혈관, 이런 것들 개선해가지고 그 임상해보니까 유럽에서 임상했었잖아요, 실제. 어, 중증 환자 이상에서 그 소변 그 알부민 비율 자체가 45%나 감소했더라.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임상 결과가 나왔거든요. 기전이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접근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도 아니고 뭐 생명과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앞타바이오가 유럽에서 임상을 해서 그 중증 환자, 굉장히 좀 안 좋은 환자들한테서 아주 좋은 어떤 성과를 낸 비슷한 기전으로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 이건 말이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내려가면서 또 놓쳤던 부분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고 하니까 놓칠 것도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래서 MT101은 그렇죠. MT101은 도대체 뭘 하길래 이런 효능을 내느냐. 유 대표가 이야기를 하죠. MT101 같은 경우에는 타깃과 기전이 너무 명확하다. 그리고 비교 실험을 했는데 비교 실험을 제가 알기로는 요 밑에 물론 표는 나옵니다. 한 5개 정도 치료제랑 했었어요. 근데 비교했을 때 가장 좋았어, 효능이. 그럼 도대체 이거에 대한 기전은 뭐냐? 지금부터 조금 이제 설명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글로는 써봤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MT101 같은 경우에는 ANG1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혈관을 안정화한다. 이렇게 써놨죠. 갑자기 좀
근데 답답하시죠? 도대체 ANG1 단백질이 뭐길래 이거를 활성화하면 혈관이 안정되는지. 그러면 이게 혈관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물질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뒤에 또 부연 설명이 갑니다. ANG1 단백질은 혈관 발달과 혈관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워낙 어려운 설명이다 보니까, 최대한 풀어 쓴다고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NG1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피세포는 뭐예요? 혈관 안쪽에 있는 그 파이프로 치면 그 표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혈액과 직접 맞닿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표면이라고 해서 그 밖에 혈관 밖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내피세포잖아요. 안쪽에 있는 파이프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타이투 수용체와 결합을 한다. 타이투 수용체는 또 뭘까요? 단백질 수용체가 되는 거죠. 타이투 수용체를 활성화하게 되면 혈관의 투과성이 감소한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벽돌 사이에 그 계란 그 흰 막 이거에 투과성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쉽지 않다. 좀 단단하게 잘 막아준다. 들어갈 놈 들어가게 하고 또 들어가면 안 되는 놈 잘 막아주고 그런 걸 너무너무 잘해준다. 찢어졌던 계란 흰막이 다시 복구가 되고 느슨해졌던 그 흰막이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뭐 이상한 어떤 염증인자들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ANG1을 잘 활성화시키면 이 혈관 내피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타이투 수용체랑 잘 붙어가지고 혈관 건강이 굉장히 좋아진다. 근데 그걸 해주는 게 뭐냐? MT101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미친 듯이 뭐라 그럴까요? 신호등이 꺼져 있는 거를 초록불을 막 켜서 주는 거죠. 활성화시키는 거죠.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너 일해야지, 활동해야지. 좀 지원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MT101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셔야 됩니다. 또 뒤에 써놨죠? 이제, 그래서 몸속을 떠다니던 염증인자가 혈관 침투를 막아준다. 자연스럽게 염증이 감소하는 원리다. 근데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환자들은 ANG1 단백질 대신에 ANG2 단백질 생성이 활발하다. 이거는 잘 생성이 안 되고 이게 ANG2가 너무 잘 활발하게 잘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혈관 안 좋은 사람들 보면. 근데 이놈이 타입2랑 아까 혈관 내피 안에 있던 그 수용체라 그랬죠. 이 수용체는 ANG1하고도 결합을 하고 2하고도 결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NG2 단백질 생성이 아주 활발해지면 둘이 붙어버리면 활동을 안 해버린대요. 얘네들이 둘이 붙으면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면서 혈관 건강을 막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주는데 얘네 둘이 붙어버리면 뭐 살아본들 뭐하니? 야 그냥 가만히 있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욕이 확 사라지는 겁니다. 뭔가 좀 멋진 비유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사를 가볼까요? 그래서 ANG2 대신 ANG1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해주면서 혈관 내피 건강을 아주 좋게 해주더라. 그럼 이제 기전 명확해졌죠. 신생혈관 억제는 줄여주고 그 다음에 혈관 건강은 아주 튼실하게 해주고 그런데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MT103의 신생혈관 억제는 아일리아보다 좋다라는 얘기를 아까 드렸습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혈관 건강이 저렇게 좋아지는데 수돗물이 콸콸콸 쏟아지다가 쫄쫄쫄 흘러내린 상황에서 고여있는 물 퍼내는 상황인 거거든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생혈관 억제율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MT103 같은 경우에. 같은 효능을 낸다고 하더라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물만 퍼내는, 그러니까 바비스몰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제들은 물이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바가지로 계속 물을 퍼내는 그런 역할만 한다라고 치면 바비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 그럴까요? 콸콸콸 쏟아지는 수돗물도 좀 더 적게 쏟아지게끔 만들면서 물을 바가지로 좀 물을 퍼내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MT103도 그렇게 하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아일리아보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효능을 보여줬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MT101도 MT101 자체로도 사실 이런 치료제들 그때 아까 뭐 앞타바이오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라면 이 자체의 어떤 효능은 어느 정도길래 MT101도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MT103의 효과도 이렇게 배가시키는 건지 바비스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진짜 괜찮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리아보다 더 좋은데? 바비스모보다 더 괜찮은데? 아무리 우리가 못해도 다섯 번째로만 가더라도 괜찮을 거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이렇게 길게 썼나요? 야, 이게 제가 원래 기사를 아무리 많아도 원고지 12매를 잘 안 넘겼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 바이오 오면서 이거 설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쓰다 보면 뭐 매일 뭐 15매, 15매면 원고지 200자씩 따지면 3000자거든요. 사실 그거 기자들 중에 그렇게 기사 길게 쓰는 기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진짜 뭐 20매 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저는 또 기본적으로 또 제 철학이 기사를 쓰면 그 기사 안에서 궁금한 게 없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거 보다가 뭐 또 검색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좀 설명을 좀 덕지덕지 붙이는 스타일인데 바이오 와서는 분량 줄이는 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열심히 또 팔로우 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게 또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지겨운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새로 오셔가지고 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치료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사를 만약에 처음 접한다라고 봤을 때 이전에 내가 기사 썼으니까 너 다 알겠지라고 가정하고 썼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많이 이제 언론에서 다른 매체들에서도 많이 떠들고 하기 때문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부터 기사를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큐라클을 제가 이걸 쓴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C까지는 알고 한 D 정도부터 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이 큰 낭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C까지 안다 생각하고 제가 D부터 쓴다라고 하면 이 기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 쓰는 편입니다. 여튼 간에 사족이 좀 길었고요. 요거는 편집으로도 좀 잘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T101과 MT103은 모두 항체 치료제인데 MT101은 단일 항체, MT103은 이중 항체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MT103은 MT101에다가 신생혈관 억제하는 그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한 1+1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데 그러면 MT101은 어떠냐? 이 화면이 좀 작네요. 화면이 조금 작은데 제가 본의 아니게 조금 가까이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컴퍼니 A, B, C, D, E하고 MT101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시게 되면 타이2 신호를 얼마나 잘 활성화 시켰는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다가 충남대에다가 이제 준 연구 결과인 거죠. 보시게 되면 MT101이 뭐 빨간 점으로 5개가 찍혀 있는데 나머지는 보게 되면 1개 있거나 또는 뭐 4개 있거나 3개 있거나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이게 타이2 신호를 잘 활성화하더라. 그러니까 혈관 건강을 좋게 만드는 가늠자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타이2 신호 이게 확실하게 빨간불이 5개가 팍 켜지더라. 근데 다른 거 보니까 1개 켜지고 뭐 4개 켜지고 3개 켜지고 정도를 비교하니까 가장 세더라. 두 번째 타이2하고 그다음에 ANG2 단백질 이거 두 개 결합하면 일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안 결합하면 안 결합할수록 좋은 거예요. 억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참 이게 기준을 좀 잘 설정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억제력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컴퍼니 A인가요? A가 MT101만큼 좋았고 나머지는 이 결합 억제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랄까 좋은 레이트를 줄 만한 등급을 줄 만한 그런 효능을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뭔 거죠? 타이2 신호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ANG2와 결합이 억제되는지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혈관이 정말 건강해지던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 살펴보니까 혈관 내피세포의 생존이 활성되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염증이 그만큼 이제 덜 들어간 거예요. 염증이 없으니까 세포가 더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들도 더 에너지가 있는 거죠. 더 활발하게 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세포가 뭐 에너지를 발산한다든가 뭘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살펴보니까 혈관이 건강해졌더라. 그럼 나머지 컴퍼니 A부터 E까지는 어떻느냐? 레이트가 한 개 나오든가 세 개 나오든가 한 개 나오든가 큰 차이 없더라. 많이 나오는 게 두 개인가요? 밑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혼자 별 5개를 받았죠. 중간에 4개도 없죠. 등급 차이를 보니까 너무 많이 나더라. 압도적인 효능을 보여준 거예요, MT1이. MT1이 이렇게 좋으니까 MT101도 되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한 103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특허랑 참고 문헌 요거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접적으로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본 건 아니고 문헌 조사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항투과성, 그러니까 아까 그 혈관 사이에 어떤 그 계란 하얀 막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단단하게 지금 잘 막아주고 있는지, 염증 물질 들어오는 걸 잘 막아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MT101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빨간 동그라미가 5개 팍 켜졌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보게 되면 2개, 3개. 그 다음에 CDE는 아예 등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거는 동일선상에서 실험은 아닙니다.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한 게 뭐냐면, 그러면 A, B, C, D 질환 각각 4개의 어떤 질환을 놓고 봤을 때 치료 효능은 어떻느냐. MT101 같은 경우에는 이 각기 다른 4가지 종류의 어떤 그 질환에서 모두 다 최고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MT101에는 미치지 못하는 효능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질환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죠. 그럼 어떤 질환이었는데, 밑에 글자가 너무 작아서 표에 제가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요걸 보겠습니다. 질환이 뭐였냐면 이제 급성 신손상, 그 다음에 만성 신부전, 망막 질환, 허열, 당뇨병성, 발기부전. 그러니까 요 크게 이제 4가지 질환에 대해서 요 항투과성과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효능 요거 살펴본 거죠. 여기서 MT101이 압도적이더라. 그래서 MT101도 된다. 근데 되는 이유가 신증 치료제, 뭐 앞타바이오 물론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상업화된 건 아니잖아요. 이 분야에서 지금 상업화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 된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빅파마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게 MT101인 거고요. 요걸 기반으로 한 MT103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요렇게 지금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일단 자, 유 대표 임상 1상 전에 영장류 실험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분위기로서는 임상 1상 전에 기술 수출될 것이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얘기들 제가 다 해드렸고,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을 좀 내려드리자면 찐카냐 뻥카냐 이게 사실 제가 던진 화두였잖아요. 그리고 그거 한번 파헤쳐 보겠다. 정리를 쭉 해보자라면, 그래, 니들이 이야기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데이터 인정할 만해. 특별함 인정할 만해. 시장 상황 하나는 상업화된 치료제 없고 하나는 항체 치료제 4개밖에 없으니까 그래. 뭐 효능 뛰어나갖고 뭐 거기서 1등 되고 2등 되고 떠나서 그냥 5번째 줄 서도 될 것 같아. 시장이 50조니까. 다 이해가 돼. 그래서 여기까진 찐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니들이 지금 이런 아주 좋은 어떤 데이터들 그리고 시장성 뭐 이런 것들도 잘 포장을 했겠죠. 이거 가지고 빅파마들하고 좋은 얘기 나누는 건 맞구나. 그래서 니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찐카구나. 뻥카가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 숫자 성사 여부는요. 기사에도 썼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저렇게 해놓고 안 되는 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 뭐 영장류 실험 더 한다면서요. 동물 실험 끝난 것도 아니에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별함과 시장성, 효능,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면 여기까지는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워낙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었는데, 이 맵틱스라는 회사하고 지금 이제 계약이 돼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투자도 맵틱스랑 50대 50으로 하고 계약금, 로열티, 마일스톤 나중에 뭐 이 모든 것도 다 반반씩 나눠 가지기로 계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시간 걸쳐서 큐라클의 이 MT 브라더스 이거에 대해서 찡한지 뻥한지 제가 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이 큐라클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많은 이야기들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파미데일리가 유료 기사를 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9,000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종목은 관심이 없는데 이걸 다 봐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을 20개짜리, 50개짜리를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은 6개월, 1년을 부여하면서 보고 싶은 뉴스만 한 20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저가 상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에 구애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뉴스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과금되는 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 계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파미데일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청을 하시면 회원비를 내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미데일리의 빠른 유료 뉴스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좀 짧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